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8번 외워야 하는 것만 외운다. 이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어떤 홀리한 경건한 공부법 중에 하나. 내가 열심히 해서 열공해서 모두 외우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제 이런 게 돼요. 이렇게 완벽한 흠없는 시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이렇게 전혀 쓸모는 없는데 완벽한 시체를 만들고 싶어요.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모조리 외우자,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두 문자도 따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시험장에서 두 문자는 떠오르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두 문자가 이렇게 약수생법 이런데 약수생법이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외우는 거는 흠이 없는 시체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범위를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이 빗금친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 처음에 기출을 분석하면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 걸러져요. 그 후에 그럼 나는 이 부분만 공부를 하면 되겠네. 아까 이 부분 어떻게 거른다 그랬죠? 기출문제 해설을 여러 번 보시면 돼요. 기출 해설을 여러 번 보시고 교재나 인강을 들으시면, 또 현강 강의를 들으시면 이 부분 내가 문제에서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뭐다? 버려도 되는 부분이요. 강사님은 왜 근데 갑자기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헷갈리신 거. 순간적으로 내가 다양한 시험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내지는 앞으로 예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의미지만 실제 나온 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긴 하죠. 어쨌든 저는 여러분 데카르트 되게 좋아합니다. 데카르트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이거는 학원 강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불신뢰를 넘어선 게 인간 본질에 대한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의 손에 나의 인생, 물론 훌륭한 남이죠, 강사님. 그렇지만 남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저는 강의를 제가 안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운동선수한테 운동은 여러분들 뭘까요? 삶이죠, 삶. 수험생한테 공부는 삶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너무 남의 손에 맡겨요. 강사님이 이거 중요합니다 하면 자다가 막 깨가지고 피겨 막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가릴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강사님이 중요하다 그랬다고 이게 만약에 시험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고, 내가 강사님 그냥 넘어갔는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다른 강사님을 선택하면 되나요? 강의료 누가 대줘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좀 필요해요. 그 책임감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걸로 확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강사님을 이렇게 뜻이 아니라 기출을 분석해서 가면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내가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로 강의를 들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걸 해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공부할 때는 핵심이 뭐냐면 공부 기간은 무조건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두 개로 책을 볼 때. 아까 그 친밀함을 넘어섰을 때 이해랑 암기를 나누셔야 된다. 그렇죠? 주기를 두 개를 나누셔야 돼요. 나는 그냥 한 과목 몇 주 볼래,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비율을 살짝 한 1대 3? 이 정도 비율로 나누셔가지고 어느 정도 하냐면 그냥 시간이 지나도 비의식적으로 암기가 되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제껴야 돼요. 지금 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죠. 이 중에 큼직한 애들 있죠. 얘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져 버렸어요. 얘는 처음부터 외우면 안 되는 애였다는 거죠. 판명이 됐죠. 두 문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이렇게 지나가면 최종적으로 내가 외울 건 뭐다? 이 노란 부분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변호사님, 저는 그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쉽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 노란 부분을 찾는 쉬운 방법은 안 외우고 계속 공부를 하면 돼요. 안 외우고 그냥 계속 공부를 하면은 어떤 건 외워져 있고 어떤 건 안 외워져 있어요. 기출에 나오는데 그 걔를 외우는 거예요. 걔를. 그때부터 걔는 두 문자를 쓰셔도 되고 뭐 화장실 벽에다 또 이렇게 써붙여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처음부터 모든 걸 외우려는 자세가 가장 무섭다. 왜?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외우자는 사람은 이 큰 얘를 다 외우는 사람이고, 실제 나는 효율적으로 외울 부분만 외우자는 사람은 이 노란색 부분만 외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재밌는 거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뭐 강연 안 하고 그다음에 뭐 딴 거 안 할 때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저 게임하고 그다음에 제 이름 검색해 보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이제 분이 이제 그렇게 해뒀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은규 변호사가 뭐 이제 유튜브 내용이라든지 책을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 어떤 외울 필요가 별로 없다. 이해하면 다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나면 외울 부분이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틀 짜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거의 안 해오고 합격했어요. 전 진짜로. 다른 형들은 암기에 산에 파묻혀서 죽어가고 있을 때 저는 그냥 틀을 만드는 연습을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암기가 많아 보이는 시험도 실제 암기가 필요 거의 없더란 말이에요. 저는 괜히 무서워서 이제 그런 영상 못 올리지만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너무 암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미리 겁을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학원 올 때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너무 겁이 나는 게 뭐였냐면은 제가 키가 크니까 맨 뒤에 앉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이제 키 큰 사람 뒤에 앉거든요. 뒤에 앉는데 중간에 보니까 어떤 애가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제 막 필기도 하고 선생님 거 막 말씀하시고 받아줬고 하는데 어떤 애는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 서랍을 보니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딱 꽂혀 있더라고요. 그냥 엄청 시꺼매 이렇게 시꺼멓고 다 본 것 같아. 막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겁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이야 여기 지금 막 고등학교 왔더니 너무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다. 쟁쟁하다. 너무 겁이 난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안 갔거든요. 어, 엄마 나는 겁이 나서 학교를 못 가겠다.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특이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를 반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반장은 학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그 저희 반 50명인데 등수가 몇 등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46등 하는 친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책은 빌려온 거였어. 빌려온 거. 여러분들 그런 거에 쫄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 이런 어떤 고정관념에 한번 수험생이 저기 편견에 내가 어떤 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편견 때문에 공부가 망해요. 실제 적은 딴 데 있는데 아시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다 외워야 돼. 이 흰 걸 다 외워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외울 부분 적다라는 거. 오늘 내가 시간이 이제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거 모두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아쉬운데 향후 이제 유튜브 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많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잘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진지하게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9번 테마.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7번까지 지금 밑에 이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외워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또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게요. 원래 글이 있으면 막 두 문자를 딱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머리 글자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게 보이는 그 어떤 그 마음의 눈을 가지신 분들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암기 기법 중에 청킹이라는 게 있는데 덩어리를 지우는 거예요. 덩어리를 그룹핑을 하는 건데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1, 2, 3은 1번에 들어가네. 4, 5번은 2번에 들어가네. 3번은 6, 7번은 3번에 들어가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요 1, 2, 3을 외우는 거예요. 변호사님 근데 1번부터 7번까지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두 단계로 나눠서. 얘는 외운 거를 토대로 사고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책이라는 거는 어떤 지식의 종합체가 아니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구조를. 나는 책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습득을 해야 돼요. 뼈대를 보면 나머지는 추론을 할 수 있게 되고 책은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순서를 왜 두고 페이지가 왜 있고 목차가 왜 있냐면은 그 책에는 구조를 꼭 심어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조와 독서법이라고도 많이 올려뒀고 어제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단계를 나눠서 암기랑 사고의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7번을 모두 1, 2, 3, 4, 5, 6, 7을 외우겠다가 아니에요. 이 상위의 개념을 외우면 되고 이게 실제 암기를 하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책을 통째로 외우게 돼요. 통째로. 그래서 웬만한 사법연수원의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사람마다 조금씩 방법은 다르지만 책 표시하는 방식 거의 원리는 똑같고 책을 거의 다 통째로 외워요. 실제 시험 칠 때 저희는 이제 재수없어서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머릿속에서 책을 펼쳐서 보거든요. 그냥 몇 페이지에 대충 뭐가 있는데 그걸로 푼다 이런 식으로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아니 여러분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은 뭐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제 개그맨 이윤석 씨 같은 내가 정신 몸매인데 갑자기 어느 날 실버스타 스탈론처럼 될 수 있겠어요? 아니 뭐 아놀드 슈왈츠네거 전성기처럼 바로 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부단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보시면 와 쟤는 진짜 암기력이 왕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암기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방법이 좋아서 그래요. 방법이. 이 방식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바로 이 목차를 외우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들 목차. 모든 책엔 목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웬만한 책은 저한테 웬만한 시중에 그 서점에 나와 있는 2, 300페이지 정도의 책은 제가 한 15분이면 외울 수 있어요. 10분에서 15분? 물론 아까 제가 여러분 암기
시험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테스트의 핵심은 블러핑이에요. 블러핑. 외우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2박 3일 동안 붙잡고 정말 외운지 테스트 해볼까 이러면 못 외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너 이거 외웠어? 외웠어. 보여줄게. 이러면서 저한테 1분 내지 2분의 시간을 줬으면 외운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감독관한테는 외우는 것처럼만 보여주면 돼요. 외운 것처럼만.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걸 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뭘 외운다? 목차를 외운다. 이게 핵심이에요, 목차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장 큰 목차는 옆에 복사. 단원마다 나오는 목차에는 형광펜을 칠해서 상위랑 하위 단계를 나눠주는 게 제가 구조화 독서법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 책을 열심히 보시면 되고 저기 보니까 뭐 없으신 분들 사실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저기 적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변호사 목차가 없는 책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목차가 없는 책? 없는 책은 만드셔야 돼요. 목차를 꼭 만드세요. 변호사 목차는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책이 저자도 아닌데 요약하면 돼요. 요약하면. 해당 단원을 요약하는 게 목차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이제 공부법에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물론 뭐 정치적으로는 좀 뭐 이제 호가 갈리시겠지만 원희룡 지사님 아세요? 원희룡 지사님? 그분이 사법시험 수석이고 엄청난 암기 천재다 뭐 이런 평가를 듣는 분인데 그분 인터뷰를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비법이 나와 있어요. 그 자기 아버님께서 이제 어릴 때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망하셨대요. 그런데 서점을 한번 하신 거예요. 서점을. 친구들한테 근데 우리 아버지 서점하는데 뭐 자랑할 게 없을까 하시다가 이제 책을 외워서 애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외웠을까요? 요약해서 외운 거예요. 요약해서. 그때부터 요약하는 훈련이 됐고 저도 그래서 제가 공부법을 여러분들께 뭐 영상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저의 방식을 객관적으로 메타인지를 해보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약입니다. 요약. 해당 단락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사실상 공부의 99.9%를 좌우해요.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요약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있죠. 그런 책들 보시면 허실을 이제 좀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되게 자기개발 도서 특히 이런 거, 뭐 제 책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 농담이고 그런 책들 보시면 실제 내용이 있는 부분이 되게 적은 게 많아요. 제가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추천해드리고 있는 다크호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한 80%가 예시거든요. 그것도 외국의 예시예요. 막 뭐 저랑 전혀 관계없는 꽃꽂이 막 뭐 강사 예시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제가 읽어야 될까요?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들은 근데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이 책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단한다? 어떤 전제자고 있으면 된다? 항상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우면 뭘로 요약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시면 보는 게 보통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뭐 네이버 뉴스 뭐 아니면 뭐 다음 뉴스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근데 뉴스를 요약해 보세요. 단락마다. 뉴스를 요약해 보시면 그런 습관 내가 요약한 것과 이 표제어 있죠. 뉴스 표제어가 맞는지 한번 이거 연습을 한번 잘 해보세요. 저는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문학책을 못 읽어요. 제 병 중에 하나가 저 문학책을 선물 받으면 되게 못 읽은 채로 그냥 항상 이렇게 보존만 해도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모든 걸 요약하는 어떤 몸에 이게 습관이 배가지고 문학책을 뭐 요약하고 싶어져요. 막 이렇게. 제가 채식주의자 산데 다 못 읽었어요. 저 지금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뭐가 된다 직업병이긴 하지만 그런 습관을 꼭 들이세요. 뭔가를 읽으면 요약하는 습관. 누가 말을 하면은 그 중에 핵심을 캐치하는 건 어떻게 한다? 핵심을 캐치하는 방식이 바로 요약의 방식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다? 목차가 있으면 목차를 먼저 외운다. 여러분들이 목차를 외우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부터 가서 목차만 덜덜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쭉 시간이 지난 비의식적으로 암기가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꼭 시간을 들여서 따로 외워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목차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계속 어차피 볼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외워져요. 복사해놓고 옆에서 계속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목차를 외우라는 의미를 변호사님 오늘 저는 집에 와서 목차를 다 외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목차를 옆에 복사해두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책을 볼 때마다. 항상 나침반처럼. 저는 그래서 2단 독서대를 썼거든요. 위에는 목차, 밑에는 책. 그 다음에 되게 이렇게 내가 공부를 다 못했을 때 거기서 바로 잘 수가 있어요. 2단 독서대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2단 독서대.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이렇게 목차가 없으면 뭐란다? 요약해서 세부 목차를 내가 만들어낸다. 이게 핵심입니다.